여름이 끝나가는 9월의 오후, 하늘고등학교 3층 남자 화장실.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언제 내 돈을 훔쳤어? 박근호의 목소리가 화장실 타일에 부딪혀 울렸다. 17세, 2학년 5반의 이 소녀는 학교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성적 최하위권, 반에서 늘 꼴찌를 도맡아 하는 문제아. 담임교사들이 한 학기만 버티면 된다며. 한숨 쉬는 바로 그 학생이었다. 네가 가져간 거 다 봤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지갑 뒤졌잖아. 정우석, 근호의 반 친구이자 오늘의 상대는 교내 인기인이었다. 근호의 셔츠 깃을 움켜쥔 정우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야, 그만해. 선생님 오신다. 누군가 화장실 입구에서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근호의 주먹이 우석의 뺨을 스쳤고 두 소녀는 바닥에 엉켜 구르기 시작했다. 고함과 욕설, 주먹 소리가 뒤섞였다. 뭐 하는 짓이야? 윤지호 생활지도부장의 고함에 싸움은 중단됐다. 두 학생은 교무실로 끌려갔고 근호에게는 익숙한 처벌이 내려졌다. 박근호, 이번 주 화장실 청소 당번이다. 방과 후에 화장실 전체 청소할 것. 정우석은 반성문 3장. 항상 그랬다. 같은 싸움이라도 근호의 처벌은 늘 더 무거웠다. 그는 이미 그런 불공평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학교는 텅 비었다. 박근호는 3층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쓰레기를 줍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아내는 과정은 이제 거의 익숙했다. 이번이 벌써 몇 번째 화장실 청소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욕실 벽도 닦아야 하네. 낯선 목소리에 근호는 고개를 들었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학교 수위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였다. 근호는 그를 본 적이 있었다. 항상 조용히 교문 옆 작은 경비실에서 나오지 않던 그 할아버지.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를 한 평범한 노인이었다. 관리인 아저씨가 뭐라고요? 근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벽도 얼룩이 많아. 여기 물때가 껴있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벽을 가리켰다. 근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난 수위지. 관리인이 아니야. 근호는 대꾸하지 않고 대걸레를 물에 적셨다. 수위면 어때요? 관리인이면 어때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얼굴을 굳혔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구나. 결국 다 똑같은 일이지. 하지만 정확하게 부르는 건 중요해. 정확성은 모든 학문의 기초니까. 근호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노인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일반적인 수위 아저씨의 말투가 아니었다. 학문. 할아버지가 무슨 학자세요? 비꼬는 말투였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내 이름은 김성철이다. 너는 박근호요. 2학년 5반. 근호구나. 자주 볼 것 같은데. 성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근호는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가 자주 벌을 받아 청소를 한다는 것을. 그럴 수도 있죠. 근호는 짜증스럽게 대걸레를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다. 성철 할아버지는 별말 없이 구석에 놓인 대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근호 옆에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다. 둘이 하면 빨리 끝나지. 근호는 잠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는 일은. 됐어요. 제가 할게요. 근호는 할아버지의 손에서 대걸레를 빼앗으려 했지만 성철은 굳게 잡고 있었다. 이봐. 학생.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나? 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둘은 함께 화장실을 청소했다.
묘한 침묵 속에서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감사합니다. 근호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작게 말했다. 별거 아니다. 나도 학생 때는 말썽을 많이 피웠으니까. 성철 할아버지의 말에 근호는 잠시 멈칫했다. 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한때는 자신처럼 문제아였던 걸까? 상상이 잘 되지 않았다. 내일도 올 거지. 네. 그럼 내일 봐.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근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다음 날, 근호는 또다시 방과 후 화장실 청소 중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성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어제보다 많이 깨끗해졌네. 성철은 화장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냥요. 근호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다. 할아버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 오늘은 도움이 필요 없겠구나. 성철이 말했다. 아니, 도와주셔도 돼요. 근호의 말에 성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럼 거울을 맡아볼까? 둘은 어제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마쳤다. 청소가 끝나고 근호는 화장실을 나서려다 멈췄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학교 근처 작은 원룸이야. 너는 저도 학교 근처요. 같은 방향일 것 같은데. 근호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같이 가볼까? 성철의 제안에 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나섰다. 초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길을 비추는 오후였다. 학교 성적은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근호는 고개를 숙였다. 별로요. 공부랑 안 맞아요. 그렇구나.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지? 다 똑같이 어려워요. 특히 수학이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성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학은 언어와 같아. 그 언어를 이해하면 쉬워진단다. 할아버지도 수학 잘하세요? 근호의 물음에 성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 옛날에는 좀 했지. 수의 일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또 다시 침묵. 성철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교사였다. 아주 오래전에. 어디서요? 먼 곳에서. 성철의 짧은 대답에 근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이미 자극받은 상태였다. 며칠이 지나고 근호의 화장실 청소벌은 끝났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성철 할아버지가 그리웠다. 학교가 끝난 후 근호는 발걸음을 교문 옆 경비실로 향했다. 할아버지, 성철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근호구나. 오늘은 청소 없나? 네, 다 끝났어요. 그렇구나.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혹시 시간 되세요? 편의점 라면 같이 먹을래요? 근호의 제안에 성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럴까? 잠깐 기다려.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올게. 10분 후 두 사람은 학교 앞 편의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맛있지? 성철이 물었다. 네, 근데 할아버지는 별로 안 드시네요. 나이 들면 매운 건 조금만 먹게 돼. 근호는 할아버지의 라면 그릇에 자신의 계란을 하나 더 올려주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성철은 놀란 듯 근호를 바라봤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오랜만에 받는 따뜻함이었다. 고맙다. 두 사람은 라면을 먹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학교 일상, 좋아하는 음식. 특별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근호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집에는 가족이 있니? 성철이 물었다. 부모님이요. 근데 바빠서 잘 안 계세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지방 출장 많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 운영하시느라. 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할아버지는요?
가족 있으세요? 성철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있었지. 지금은 다 멀리 있단다. 근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 내일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뭐가 제일 걱정되니? 수학이요. 함수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성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편의점 냅킨을 가져와 펜을 꺼냈다. 함수는 간단해. 입력과 출력의 관계지. 이렇게 생각해봐. 성철은 냅킨에 간단한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근호는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와,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치시네요. 근호의 말에 성철은 웃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구나. 할아버지, 혹시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시험 끝나고요. 근호의 질문에 성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다음 날 근호는 시험을 마치고 곧장 경비실로 향했다. 성철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글쎄요. 그래도 어제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부분은 좀 풀었어요. 잘했구나. 두 사람은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라면 대신 김밥을 나눠 먹었다. 사실 할아버지가 수학 가르쳐 주시는 거 좋았어요. 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나도 즐거웠단다. 혹시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성철은 잠시 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학교에서는 힘들 것 같구나. 사람들 눈이 많으니.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성철은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만날까? 작고 오래된 원룸이지만 네, 좋아요. 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근호는 성철의 작은 원룸을 처음 방문했다. 방은 예상보다 깔끔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벽에 놓인 작은 책장. 책장에는 수학, 물리학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다. 와, 책이 정말 많네요. 오래전부터 모은 거야. 앉아라. 성철은 작은 탁자를 꺼내 교과서를 펼쳤다. 오늘은 어떤 과목부터 할까? 수학이요. 근호의 대답에 성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수학부터 시작하자. 그날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근호는 일주일에 3번, 방과 후에 성철의 원룸을 찾았다. 성철의 가르침은 마법 같았다. 그는 복잡한 개념도 쉽게 설명했고, 근호의 이해 속도에 맞춰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진짜 옛날에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근호가 물었다. 그랬지. 어느 학교요? 성철은 잠시 침묵했다. 먼 곳이야. 이제는 없는 학교지. 근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왜 이렇게 뛰어난 분이 학교 수위로 일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가 말하는 먼 곳은 어디일까? 어느 토요일 오후, 근호는 성철의 원룸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성철은 근호에게 우산을 빌려주려 했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뛰어갈게요. 아니다. 감기 걸린다. 저기 옷장에 우산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근호는 성철이 가리킨 작은 옷장으로 향했다. 우산을 찾던 중 그의 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성철과 몇몇 사람들이 연구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뒤에는 한글인데 약간 말투가 이상한 한글로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근호가 사진을 들고 물었을 때 성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냥 옛날 사진이야. 이 글자는 뭐예요? 한글인데 말투가 이상해요. 북조선 글이다.
북조선 글이요? 근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북한에서 쓰는 글이란다. 성철의 대답에 근호는 놀라서 성철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긴 침묵 끝에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북한에서 왔단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고 근호는 성철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시작이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근호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등교했다. 어젯밤 알게 된 성철 할아버지의 비밀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니. 근호는 뉴스에서만 보던 탈북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야, 근호야. 어제 수학 시험 몇 점 나왔어?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 민수가 물었다. 아직 모르지. 채점 안 했잖아. 너 요즘 공부한다며? 어디서 과외 받아? 근호는 잠시 망설였다. 성철 할아버지와의 공부는 비밀로 하고 싶었다. 그냥 혼자 조금씩 하는 거야. 박근호가 공부를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네. 민수의 놀림에 주변 친구들이 웃었다. 근호는 예전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오늘은 그냥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첫 교시는 수학. 이진우 수학 교사가 시험지를 들고 교실에 들어왔다. 지난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교사는 이름을 부르며 점수를 읽어 나갔다. 근호는 긴장했다. 성철 할아버지와 공부한 후 처음 볼 시험이었다. 박근호.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또 최하위권 점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75점. 교실의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근호조차 믿기지 않았다. 지난 시험에서 20점을 받았던 그가 갑자기 75점이라니. 박근호, 수업 후에 교무실로 와라. 이진우 교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근호는 긴장했다. 수업이 끝나고 근호는 이진우 교사의 책상 앞에 섰다. 이번에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았지? 이 교사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냥 공부했어요. 누구 답안지 봤어? 근호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공부했어요. 갑자기 20점에서 75점으로 올라갔어. 그것도 풀이 과정이 굉장히 독특해. 이런 풀이법은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근호는 말문이 막혔다. 성철 할아버지의 설명 방식이 학교, 교재와 달랐던 것이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진우 교사는 잠시 근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다음 시험에서도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거야. 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다음 시험도 잘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의 의심을 풀 수 있을까? 내가 75점을 받았다고? 방과 후, 근호는 성철의 원룸에서 시험 결과를 얘기했다.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근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성철도 기쁜 듯 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이 의심한다고 했지. 네, 다음 시험도 잘 봐야 한다고요. 성철은 생각에 잠겼다. 내 교수법이 너무 달랐나 보구나. 앞으로는 학교 교재를 참고해서 가르쳐야겠다. 왜요? 할아버지, 방식이 훨씬 이해하기 쉬웠는데. 하지만 의심받지 않아야지. 너무 튀면 안 돼. 성철의 말에 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아버지가 왜 조용히 지내려 하는지 이해했다. 탈북자로서의 신분은 아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할아버지,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호의 질문에 성철은 잠시 망설였다. 교수였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지. 와, 정말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셨겠네요.
성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랬었지. 아주 오래전 일이야.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성철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오늘은 공부에 집중하자. 근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과거는 분명 쉽지 않은 기억일 테니까. 그날부터 근호와 성철의 공부는 더 체계적으로 변했다. 성철은 근호의 학교, 교재를 꼼꼼히 살펴보고 교과 과정에 맞춰 가르쳤다. 그러면서도 근호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비유와 설명을 더했다. 함수를 이해할 때는 기계를 생각해봐. 입력이 들어가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출력이 나오지. 이 기계가 바로 함수야.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네요. 근호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다.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도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었다. 성철은 물리학을 설명할 때 가장 열정적이었다. 물리학은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학문이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단다. 근호는 성철의 열정적인 설명에 빠져들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과목들이 이제는 재미있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나고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다. 근호는 반에서 10등을 했다. 전교 230명 중에서는 50등. 이전의 꼴등에서 엄청난 상승이었다. 박근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담임 교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냥 공부했어요. 누구한테 과외받니? 정말 대단한데. 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성철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지켜야 했다. 성적이 오르면서 근호의 학교 생활도 변했다. 선생님들은 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일부 친구들은 그에게 공부를 물어보기도 했다. 야, 근호야, 이 문제 좀 알려줄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근호는 기꺼이 친구들을 도왔다. 그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으로 설명하자 친구들도 쉽게 이해했다. 와,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돼.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근호는 웃기만 했다. 비결이 있는데 비밀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근호의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이진우 수학 교사는 계속해서 근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박근호, 이 문제 칠판에 와서 풀어봐. 어느 날 수학 시간, 이 교사는 갑자기 근호를 불렀다. 근호는 자신 있게 칠판 앞으로 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풀이 방식은 여전히 독특했지만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이런 풀이법은 어디서 배웠지?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이건 대학 수준의 접근법인데 교실이 조용해졌다. 근호는 할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진우 교사는 마지막으로 근호를 찬찬히 바라본 후 말했다. 자리에 앉아라. 근호는 진심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이진우 교사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근호의 성적은 더욱 상승했다. 기말고사에서 그는 반에서 3등, 전교에서 15등을 했다. 이제 그는 학교의 모범생이 되어 있었다. 너 정말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오른 거야? 친구 민수가 물었다. 그냥 열심히 했어? 과외 선생님이 누군데? 나도 소개해줘. 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밀이야. 하지만 근호의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방과 후 근호가 성철의 원룸으로 향하는 것을 이진우 교사가 발견했다. 박근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근호는 멈춰섰다. 이진우 교사였다. 어디 가는 길이니? 그냥 집에요. 내 집은 이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호는 당황했다.
이진우 교사는 학생 기록을 확인했던 것이다. 친구 집에 가요. 어떤 친구? 그냥 아는 형이요. 이진우 교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근호를 바라봤다. 따라와 보자. 근호는 망설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성철의 원룸 건물로 향했다. 근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여기 누가 사는데? 제가 공부 봐주시는 분이요. 과외 선생님이곤. 누구신데? 근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학교 경비. 아니, 수위 할아버지요. 이진우 교사의 눈이 커졌다. 김씨, 그분이 너한테 과외를 해? 네. 이진우 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나보자. 두 사람은 성철의 원룸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성철이 나타났다. 그는 이진우 교사를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 김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성철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다. 세 사람은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진우 교사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장에 가득한 전문 서적들, 책상 위에 교재와 노트들. 박근호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철은 근호를 바라보았다. 근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제가 옛날에 교사였습니다. 어디서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북한에서요. 이진우 교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북한이요. 네,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진우 교사는 책장으로 다가가 책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고급 물리학 서적들이었고, 일부는 외국어로 된 책들도 있었다. 정말입니까? 네. 이진우 교사는 성철에게 갑자기 영어로 질문했다. Can you explain the theory of relativity? 성철은 놀라지 않고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consists of two related theories, special relativity and general relativity. 성철은 전문가처럼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다. 이진우 교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믿기 어렵군요. 당신 같은 분이 왜 학교 수위로? 성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탈북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다. 근호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 이진우 교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럼 박근호의 성적 상승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 아이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저 방향을 제시해 줬을 뿐입니다. 이진우 교사는 근호를 바라봤다. 정말 그렇구나.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김 선생님,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러시죠? 걱정 마세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이 단순히 수위로 일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근호 말고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호는 할아버지와 이진우 교사를 번갈아 바라봤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철의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다. 이진우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진우 교사가 떠난 후 원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근호야. 언젠가는 이렇게 될 일이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와 함께 한 시간은 내게 큰 기쁨이었단다. 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등교했다. 교문 앞 경비실에 성철 할아버지가 있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경비실에는 다른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저기요, 김성철 할아버지는요? 아, 김씨. 오늘 안 나오셨어.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할아버지는 결국 학교에 나오지 않기로 한 걸까? 그는 서둘러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모두가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근호야, 들었어. 우리 학교 수희 아저씨가 북한에서 온 천재 물리학자래.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과외받았다면서. 근호는 당황했다. 어떻게 이 소식이 이미 퍼진 거지? 누가 그래? 이진우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대. 정말이야? 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때 담임 교사가 교실에 들어왔다. 자, 조용히 해.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 박근호 교장실로 가봐라. 너를 기다리신단다. 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안에는 교장 선생님, 이진우 교사, 그리고 성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들어오렴, 근호야.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성철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앉으렴. 근호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김성철 선생님께 개인 교습을 받고 있었다면서. 네. 이진우 선생님이 김 선생님의 배경에 대해 말해주셨어. 정말 놀라운 이야기더구나. 근호는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봤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님은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중 한 분이셨어. 국제학술지에도 여러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우리 학교에 계셨다니 정말 놀랍구나. 근호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다. 그저 자신에게 친절하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단다. 교장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김성철 선생님을 우리 학교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도 교사로 모시려고 해. 물론 김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말이야. 근호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성철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이 조용히 말했다. 성철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진우 교사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철은 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근호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더 이상 수위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할아버지가 원하는 일일까? 할아버지, 아니, 성철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근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은 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께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성철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김 선생님. 선생님의 신원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으로 교육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성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이 파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철은 근호를 바라봤다. 근호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근호와 성철은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모르겠다. 근호야. 하지만 내가 있으니 용기가 나는구나. 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성철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근호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학교를 둘러봤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튿날 하늘고등학교는 들썩였다. 북한 출신 천재 물리학자가 우리 학교 수위였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은 경비실 주변에 모여 성철을 보려고 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김성철 선생님은 오늘부터 3학년 2반 옆 특별실에 계실 거예요.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학교는 김성철 선생님을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교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또는 심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근호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걱정됐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울 텐데. 근호야, 진짜 내가 처음 발견한 거야? 친구들이 몰려들어 물었다. 뭘? 김 선생님이 천재라는 거. 근호는 미소를 지었다. 발견한 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지. 너 진짜 운이 좋다. 그동안 혼자서 과외받았잖아. 민수가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생님 진짜 북한에서 왔대. 어떻게 온 거래? 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이야. 우리가 물어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호는 할아버지의 상처받은 과거를 지켜주고 싶었다. 수업이 끝난 후 근호는 3층 특별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성철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물리학 관련 차트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성철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근호구나.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성철은 책상 위를 정리하며 말했다. 괜찮다. 오랜만에 교단에 서는 기분이라 오히려 설렌다.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아직은 몇 명 안 왔다.
아마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구나. 근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수의 일은 안 하시는 거죠. 그렇다. 교장 선생님이 특별 교사로 임명해 주셨어. 임시 신분증도 받았단다. 성철은 새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하늘고등학교 특별교사 김성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근호는 진심으로 기뻤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학교 구석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교육청에서 내 신분과 자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탈북민 출신 교사는 특별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거든. 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문제가 생길까요? 글쎄, 북한에서의 내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모든 서류는 탈북할 때 버려야 했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성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교장 선생님과 이진우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이때 문이 열리고 이진우 교사가 들어왔다. 김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네, 이 선생님. 이진우는 근호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성철에게 말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면담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자격과 배경에 대한 심사입니다. 성철의 표정이 굳었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국제학술지에 실린 선생님의 논문들이 있더군요. 그것으로 선생님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근호는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논문이 외국 학술지에 실렸어요? 성철은 겸연쩍게 웃었다. 오래된 일이야. 이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거 보세요. 1990년대 초반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s에 실린 선생님의 논문들입니다. 양자역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였다고 하더군요. 태블릿 화면에는 킴 상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 목록이 나와 있었다. 근호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성철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 한 분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성철의 눈이 커졌다. 나를 왜? 선생님의 논문이 지금도 인용되고 있대요. 특히 양자 중첩 상태에 관한 연구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성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업적이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했다. 나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이진우는 성철의 어깨를 토닥였다. 선생님의 지식은 국경을 넘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나눠주실 기회가 있어요.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다음 날부터 성철의 특별실에는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고 점차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늘었다. 김 선생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양자역학이 뭐예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성철은 모든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대답했다. 그는 복잡한 개념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다. 근호는 특별실 한 구석에 앉아 성철의 수업을 지켜봤다.
이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만의 스승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지혜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기뻤다. 성철 선생님, 저도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북한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성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이란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 하지만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 왜 탈북하셨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나의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학생들은 성철의 표정에서 그가 더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느꼈다. 자, 이제 물리 문제로 돌아가자. 아까 중력과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 수업은 계속되었다. 근호는 할아버지의 눈에 스친 슬픔을 놓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교육청 면담이 있었다. 성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장실에 들어갔다. 근호는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다. 교장 선생님, 이진우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성철이 나왔다. 성철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철은 잠시 말없이 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합격이다. 근호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김성철 선생님은 정식으로 우리 학교의 특별 교사가 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선생님의 전문성을 인정하셨어요. 이진우 교사도 기쁜 표정이었다. 게다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들도 오셔서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모두 감탄하셨어요. 성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저 오래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인데 교장 선생님이 성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 선생님,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성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인정받게 되었다. 더 이상 숨겨진 지혜가 아닌 모두에게 빛나는 지혜로. 그날 저녁 근호와 성철은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린 성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기뻐요. 이제 할아버지를 모두가 인정하게 됐잖아요. 성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근호야,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학교 수위로 남아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단다. 근호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것은 학문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북한에 가족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묻고 싶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성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있었지. 아내와 딸이 있었어. 지금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탈북할 때 함께 오지 못했어요? 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먼저 나왔어. 그들을 데려올 계획이었는데 연락이 끊겼단다. 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찾을 방법은 없어요? 시도해 봤지.
하지만 쉽지 않더구나. 침묵이 흘렀다. 근호는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느꼈다.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는 기쁨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 꼭 할아버지, 가족을 찾아드릴게요. 성철은 근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근호야. 하지만 그 전에 너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 다음 달이면 기말고사지. 네, 이번에는 반에서 1등 할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렴.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는 즐거움이란다. 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깊은 의미가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성철은 하늘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북한 출신 천재 물리학자라는 호기심으로 찾아오던 학생들도 이제는 그의 뛰어난 교육 방식 때문에 찾아왔다. 특별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했다. 김 선생님, 대학에 가면 물리학과를 선택하려고요. 조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양자역학에 대한 책 추천해 주세요. 이 문제풀이 방법을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철은 모든 질문에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근호도 변했다. 이제 그는 반에서 상위권 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태도였다. 예전에는 강요된 의무로 여겼던 공부가 이제는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다. 야, 근호야.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민수가 말했다. 그래, 어떻게? 예전엔 항상 짜증내고 싸우고 그랬잖아. 이제는 차분하고 착해졌어. 근호는 웃었다. 그냥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거든. 사실 근호의 변화는 단순히 학업 성취 때문만은 아니었다. 성철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그에게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하게 했다.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근호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다. 근호는 반에서 2등을 했다. 1등은 아니었지만 그는 만족했다. 축하해, 근호야. 성철은 특별실에서 근호의 성적표를 보며 기뻐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과야. 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할아버지는 단순한 수위 아저씨가 아닌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였다. 깨끗한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자신감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근호에게 큰 기쁨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밤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누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들이요. 할아버지 연구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대요. 성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 네,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학교에서 작은 만찬도 준비하신대요. 성철은 긴장한 듯 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근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이미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성철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근호야. 그날 저녁 학교 회의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3명이 성철을 만나기 위해 왔다. 교장 선생님, 이진우 교사, 그리고 근호도 자리에 함께했다. 김성철 교수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대 교수 중 한 명이 성철에게 악수를 청했다.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그저 아닙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입니다. 선생님은 분명 교수급의 학자이십니다. 성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성철은 점점 편안해졌다. 그들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의했다. 성철의 눈은 반짝였다. 오랜만에 동료 과학자들과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교수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이가 말했다. 네. 저희 학과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연구와 경험을 나눠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논문은 지금도 우리 학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학교도 영광이고요. 성철은 근호를 바라봤다. 근호는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감사히 수락하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성철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쁨,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회의가 끝난 후 근호와 성철은 함께 걸어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이라니. 성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꿈만 같구나. 내가 북한에서 탈출했을 때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성철은 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근호야. 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두운 밤길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별빛 같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강연은 대성공이었다. 성철의 강연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독특한 관점과 명확한 설명은 복잡한 물리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김 교수님, 저희 학과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강연 후 물리학과 학과장이 제안했다. 특별 연구원이요? 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저희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물론 하늘고등학교 일을 병행하실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성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학에서 연구할 기회. 그가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꿈꿔왔던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성철은 근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대학에서 연구하는 게 할아버지 꿈이었잖아요. 성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지만 이곳의 학생들도 포기할 수 없구나. 두 가지 다 하시면 돼요. 학과장님도 병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식을 나누고 싶구나. 한 달 후 성철은 하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끌고 대학에서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근호도 바빠졌다. 3학년이 된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물리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근호야, 이 문제 어렵지 않니? 성철이 근호의 문제집을 살펴보며 물었다. 네,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성철은 근호의 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하고 있구나. 넌 물리학에 재능이 있어. 근호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기뻤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성철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그의 지혜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근호를 통해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통해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세상을 밝힐 것이다. 3월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비추는 날이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그노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물리학과 건물로 걸어갔다. 신입생이신가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선배가 물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리엔테이션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근호는 강당으로 들어갔다. 100여 명의 신입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과장이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다. 근호는 집중해서 들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과의 특별 연구원이시자 양자역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자이신 김성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가 교수님으로 소개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성철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수위 아저씨가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성철입니다. 성철은 신입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이 근호에게 머물렀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세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 그리고 도전의 여정입니다. 근호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학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성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여러분 중에는 제 연구를 계승하고 더 발전시킬 미래의 과학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항상 이곳에 있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근호는 성철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성철은 미소를 지었다. 긴장했단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니까 전혀 티 나지 않았어요. 정말 교수님 같았어요. 성철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서울대 학생이 된 기분이 어떠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캠퍼스를 산책했다. 햇살 아래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풍경이 아름다웠다. 근호야, 이곳에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네, 할아버지. 물리학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연구하셨던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아요. 성철은 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근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이제 그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늘의 별들처럼 그들의 지혜와 희망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